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픈텍스트 코리아 강현명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자 강현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요,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감소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갭 극복 방안. 사실 이 문장 하나에 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은 리스크가 많다. 네. 그렇죠? 뭐 리스크가 적으면 저희가 이런 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본원적으로 리스크가 많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서플라이 체인의 운영 효율화, 최적화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저희가 인지하기도 하고 또 인지하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재 저희가 컨템퍼러리 이러한 경영 환경에서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하고 생성되고 센싱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그게 중요한 키 디퍼런시에이터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픈텍스트에서 이제 B2B 부분, B2B 기업 간 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좋은 클라우드 솔루션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를, 네. 본원적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화시키고 거기에 또 키가 될 수 있는 데이터 갭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연관성이 매우 좀 넓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도 연관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기업의 네. 여러 부서들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부문일 텐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갭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루는 각각의 부서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공통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를 못하고 각기 다른 의사결정, 잘못된 의사결정 이러다 보니까 뭔가 위기 상황에서도 뭔가 타개할 만한 방안을 못 마련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싶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내에 있는 부서 간의 단절되어진 정보들은 하나의 사일로였던 부분들을 네. 큰 리파지터리, 전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계가 있어요. 저희가 네. 그게 잘 아시는 이제 ERP죠. 네, 네, 그쵸. ERP를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네. 부서 간의 각각의 사업 부문 간의 사일로드 부분들은 네.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서플라이 체인은 사실 하나의 단일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선들과 이루어진 그렇죠. 다단계 형태의 그러한 커뮤니티예요.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내 정보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만드는 정보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저희 서플라이 체인상에 있는 파트너들이 만드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적절하게 센싱하고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본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동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변화를 네. 적시에 내가 캐치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 전반적인 사일러를 없애고 거대한 ERP가 되는 거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런 정보를 갖는다.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현재 또 제일 중요한 이제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이 계신 분들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에서 저희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SONOP라고 해서 Sales and Operation Plan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어떤 회사들은 월 단위 SONOP 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위클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데일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얘기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내에서 획득한 정보, 그다음에 사회에서 관련된 획득한 정보들을 모든 걸 다 생판물이 다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회의거든요. 이 회의의 중요한 아젠다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현재 저희가 나오는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서플라이 체인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디스럽션 망쳤다, 망했다, 장애가 생겼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는 보신 것처럼 이제 브렉시트의 가입이 브렉시트 쪽으로 이제 영국이 좀 빠져나간 부분, 엔데믹, 팬데믹, 그다음에 선전포트 셧다운, 그다음에 컨테이너 코스트 증가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했던 서플라이 체인의 단절 또는 결함을 이제 만들어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매일매일 발생하거나 매주 발생하거나 매달 발생하는 SOP 미팅의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되어진 부서 분들께서는 이제 글로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이제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근데 이런 아젠다는
우리 회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큰 거대한 이슈 때문에 우리 회사가 피해를 맞습니다. 보는 네.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피해를 예.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회의라고 그렇죠. 봐도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화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희가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 첫 번째는 이제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 대체, 얼터너티브를 찾아서 네. 빨리 다른 대안을 네, 빼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사실은 보면 물동량이 아니라 정보거든요. 정보 싸움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센싱한 만큼 빨리 액션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을 때는 내가 우리 전체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뭐 다 저희가 뭐 어떤 하나의 큰 도화지 안에서 맵처럼 볼 수 있다면 네. 제가 빨리 액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피 전략 네, 네, 아니면 네. 그 대체 전략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서 사실 이제 키가 이제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어가 가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는 공급망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네. 본원적으로 네. 무결하지가 않아요. 아. 아무도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네. 보증 불가. 워낙에 이슈가 많을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자 또는 발생했다고 하면 그 미티게이션이라고 하죠. 그 줄여서 네. 그것들을 대체를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프랙티스니까요. 네. 그는 코리아 팀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그 회사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 저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가지의 보통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큰 이제 이슈들이 있어요. 네. 이제 리스크인데 첫 번째가 폴리티컬하거나 거버먼트 체인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 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큰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세일즈 서플라이 체인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사실 저런 부분을 다 해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대단히 그 특별한 그 재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인스테이빌리티, 그 다음에 웨더 컨디션, 환경, 그 다음에 재해,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네, 그러니까요. 내용이라고 어쩔 볼수 수 없잖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에 대한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운송 중의 로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기대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 합니다. 반면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되었던 6번, 7번, 8번은 네.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노력을 하면 다 관리할 수 그렇죠.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커넥티비티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은 체인이라는 의미가 얘기하는 게 단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연결이 되어 사설처럼 있다는 연결이 거죠. 된 거잖아요. 그 커넥티비티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단속적이거나 아니면 안 붙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를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가 사실 첫 번째 이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커넥션이 됐다는 얘기는 그 반대 급부가 뭐냐면 사이버 어택이에요. 그렇죠. 정보가 이렇게 서로 붙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 다음은 그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 맞아요. 그렇죠. 뭔가를 네. 얼터링을 해요. 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럴 그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부분이 또 이제 그 이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커넥션이 되고 사이버 어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그러면 오가는 정보가 정확하냐 그것도 있어요. 그렇죠. 인테그리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달에 주문은 100개를 했는데 네. 해서 입고는 90개를 받았는데 네. 저한테 서플라이어가 인보이스를 보낼 때는 네. 150개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잘못된 그렇죠, 그렇죠. 정보를. 그거는 이제 각각의 그 거래 상대방의 네. 그 데이터 관리 수준, 그다음에 네네. 뭐 ERP의 보유 여부 여러 네. 가지 뭐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100이라는 그 물동량을 갖고서 이제 네, 네. 이제 진행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입거량은 90이고 인보이스량은 150이라고 하는 브리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사실 걸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서 네. 그래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기술, 그다음에 저희가 사람이 프로액티브가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6, 7, 8번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그 인티그레이션 그 서비스, 솔루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방법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미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바로 활용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구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플라이 차이는 사실 개런티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커넥티비티, 사이버 어택, 데이터 인티그레이트 퀄리티 부분들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냥 솔루션을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서플라이 체인 담당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연계라는 부분, 커넥티비티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포커싱을 두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지표가 94%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커넥티비티가 발생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ERP를 거래 상대방이 접속을 해서 뭐 ERP 또는 WMS 기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이제 걱정거리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59%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리포팅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더니 내가 잘못해서 데이터를 그 흐트러뜨린 게 아니라 입고돼 그렇죠. 거기에 연계되었던 거래 상대방의 잘못된 실수나 네. 잘못된 것으로 전체 이 서플라이 체인의 데이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 경우로 이제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43%가 그런 경우인데 저는 거래 상대방이 주문을 저한테 보내는 경우에 제가 그쪽 시스템에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도 실제 원주문자 쪽에서 시스템에서 그 하나하나의 거래선들을 네. 니즈를 확인을 하고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연결하는 시간까지가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그 거래 타임 투 그 트랜잭션까지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한 그 딜레이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커넥티비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계를 잘해서 모든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 들어있는 그 거래 그 관계자들이 타이트하게 인테그레이션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왔더니 50%가 데이터를 망쳐놓고 내가 그 다음에 접속하고 거래 상대방 그 구매자 쪽에다가 접속을 하고 싶어도 그들의 그 내부 이슈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목도됐던 부분들인 거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게 네, 뭔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네. 가져간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다변화하고 그렇죠. 많이 늘린다라는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네. 그렇게 많이 늘렸더니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반대로 생긴다라는 생기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공급망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공급망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주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게 네,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에서 네. 구매 부서, 그다음에 창고 부문, 그다음에 제조 부문, 네. 소싱 그 부분들은요 이제 ERP라는 것들이 되면서 그렇죠. 우리 내부 정보는 이제 통합이 됐어요. 아. 우리끼리는 네, 다 네, 네. 다 맞아요. 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네. 기본적인 전제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외부에 있는 그렇죠. 외부에 있는 거래선들인데 오른쪽에 그 장표를 보시면 네. 거래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커스터머가 될 수도 있고, 네.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터, 그렇죠. 물류창고 네, 네. 디스트리뷰터,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3PL, 물류업체들. 여기가 다 저희의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체인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 연계 파트너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사실 이게 남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도 다 그렇죠. 다르고 다 달라요. 양식도 그렇죠. 다 다르고. 맞습니다. 예. 네. 그것들을 그 정보들을 적시에 보내고 거기에 적시에 답을 받아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번 액션에 반영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래도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을이면 제가 강요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강요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갑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갑에 따라서 제가 그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플라이어인데 제가 갑이 한 10개면 그 갑에 10개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다 맞춰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다 갖춰져야만 맞습니다. 일을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을도요. 슈퍼 또 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또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선이 10개면 10개의 별로 다 다른 형태의 커넥티비티와 연계 방법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죠? 복잡해지는 복잡해지는 것 겁니다.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잘해서 내가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센싱하고 거기서 액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10개, 100개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과정들 또 거기서 데이터 인테그리티 이런 것들 때문에 ERP를 하고 나는 잘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 서플라이 체인은요, 그 선에서 움직여요. 선. 저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이게 지금 저면 이게 처음에 제가 최초에 이제 개발 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계획 단계, 소싱 단계, 생산 단계, 딜리버리, 서포팅 단계라고 해서 이 단계가 다 순차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되면 그다음에 이게 사실 사내에 있는 모든 한 회사라고 하면 사실 큰 이슈는 없는데 다 그렇죠. 각각의 다른 이제 거래선 파트너라고 치면 네. 저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 저는 그래서 개발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만 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끝에 있는 서포트 단계의 정보는 없어요. 거기에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 센싱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저한테는 사실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저는 바로 이제 습득 가능한 정보는 바로 그 상위 단계인 플랫 단계.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흐름 단계에서 이제 플랫 단계거든요. 요 두 가지 정보 앞만 보고서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 소싱 단계나 메이크 단계에서의 정보 흐름이나 그 어떤 변동량까지를 제가 이 디벨롭 단계에서 가서 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 플랜이나 그죠? 그러겠네요. 소싱이 될 수 있는데 네. 현재 우리 SCM 체계는 다 한 단계, 한 스텝, 제가 만약 소싱 단계라고 치면 네. 저에게 어베일러블한 정보는 메이크 단계의 정보. 바로 앞단까지밖에 그쵸? 모르는 거군요. 아니면 플랫 단계, 그 정보를 풀을 하거나 푸시를 할 수 있는 이 한 단계 정도까지 정보가 어베일러블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는 제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네.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앞뒤 관계의 그러한 정보들하고 네. 물동량을 갖고서 이제 SCM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쁜 프랙티스는 아니고요. 요 시기에 가장 적합했던 부분이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래요. 네. GT. 네. 그죠? 저는 저 원리는 것도 사실 내가 관리할 수 있거나 감당할 수 있는 내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앞뒤만 보는 거예요. 네, 앞뒤만 네. 보고 거기서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해서 어떤 니즈가 생기면 즉시 저스트 인 타임하게 딜리버리 해주는 부분, 네. 또 저스트 인 타임하게 생산하는 프랙티스 부분들이 이 당시 부분은 맞았어요. 그것만 잘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잘 됐었잖아요. 됐었죠. 네. 그게 이제 뭐 도요타 그 중심부에서 네. 글로벌리 만들어졌던 대단히 중요한 그 생산 관리 방식이자 네. SCM 방식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요게 이제 깨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좀 더 큰 재해나 아니면 생산량의 그 다변화나 저 미래에서의 큰 그림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 즉각 대응이 좀 더 어렵더라. 롱텀 플래닝 대응이 어렵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플라이 체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으로 엮여져 있고 체인에서는 내가 알 수 있는 정보 또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밑체인 또는 아니면 밑에 체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알고 있었을 때는 한정적인 정보를 그냥 그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네. 글로벌 최적화되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현재는 그럼 SCM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바라보는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체인으로. 그렇죠. 선이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예요. 네.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다 연결이 돼 그렇죠. 있네요. 다 연결해요.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일괄적인 그러한 선이 아니라 허브 앤 스포크 형태 또는 아니면 다대다의 형태로 정보가 네. 네. 생산과 동시에 다 모든 사람들 참여자들이 어베일러블 해주는 센싱이 다 가능한 형태로. 그 이전에는 1대1로 맞습니다. 데이터를 그렇죠. 주고받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1대 N이네요. 1대1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그렇죠. 되는, 바로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제 서플라이 커뮤니티가 되겠죠. 그러네요.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참여자들한테는 네. 내 정보가 그 모든 그 참여자들한테 다 동시에 오픈되는 거고. 어베일러블하게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나은 방식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이었던 부분들이 디지털 밸류, 서플라이 네트워크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은 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 즉시 센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단점 아닌 단점은 그럼 이 정보를 네.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서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보들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많죠. 뭐가 예. 핵심인지 파악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 집중화된 아. 센트럴라이즈 시켜서 해야지 코어가 네. 필요하다. 그게 네. 이제 디지털 코어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그런 코어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체계가 이제 그 현재 서플라이 체인의 발전 방안이에요.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 또는 아니면 이제 필요는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했던 디지털 그 코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역할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 부분들은 이 코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거래 그 코어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그 거래 상대방들끼리 전자적으로 수발주 문서를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게 첫 번째 이제 그러한 디지털 코어의 발전 네. 방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그 물동량이 적은 회사에서는요, 시스템 또 시스템끼리 연계하는 EDI 또는 전자문서가 사실은 좀 투자라는 측면에서 좀 버겁거든요. 그렇죠. 그냥 여전히 이렇게 저 손으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현대 기술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그렇죠. 전자문서화 시키는 부분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로는 좀 더 데이터를 완전히 섞자.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AI예요. 전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정보가 다 있다라고 하면 걔를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적하는 정보를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다 디지털 코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체인 단계로 그때는 안 되네요. 전 단계, 그렇죠. 뒷단계의 정보만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디지털 코어를 만들고 코어를 이용을 해서 코어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서로 이제 설정하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SCM을 이 코어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구가 더 좋은 코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싸움이 되는데요. 삼성 쪽에서도 삼성도 하나의 그 전체 그 서플라이 체인 생태계 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은 그러한 그 생태계, 그다음에 그 코어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뭐 첼로라고 하는 그런 첼로 스퀘어. 그렇죠. 네, 네.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삼성이 이제 주도자가 돼서 그렇죠. 네. 디지털 코어를 삼성 형태의 디지털 그렇죠. 코어를 갖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L사라든지 또는 뭐 D사라든지 그런 쪽은 개념은 좋지만 내가 그거를 직접 투자를 해서 삼성처럼 저러한 형태의 자가로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버겁다. 그렇죠, 버겁다. 내가 그거를 코어 경쟁력이 아니다. 이미 그러한 잘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삼성이 갖고 있는 그 첼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코어와 그다음에 네. 저희 같은 이제 뭐 저희나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용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네. 그러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코어를 이용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구도로 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코어 싸움이 된 거구나. 어쨌든 뭐가 됐든 이런 그렇죠, 디지털 코어가 맞습니다. 필요하다. 예, 코어입니다. 기존과 같은 그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갖고서는 이제 코어에는 대항할 수가 없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코어가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제 1, 2, 3단계로 이제 나눠보면 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제 최신 IT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1단계에서는 전자문서라는 형태로 이제 그 코어에서 정보를 교환하자라고 했을 때는 네. 그 흔히 잘 아시는 EDI, EDI가 이제 그 디팩터가 됐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정보를 이제 표준화된 문서로 제공하고 받자라고 하는 EDI,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밴들, 네. 밴들, 그 다음에 이인보이싱이 있어요.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코어에서 꼭 가져야 되는 기본적 1단계의 기능이고요. 네. 근데 이 커버리지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더 많은 거기들은 여기 다 담을 수가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그 포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탈을 이용했던 거예요. 포탈. 여러분이 어느 누구나 포탈은 저희가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지 가서 포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화면에 들어가서 액세스하고 업로드 다운로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트너 포탈이고요. 네네. 이제 문서를 그 디지털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폼이라고 해서 화면에 엔트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 요것들을 다 이제 그 2단계 형태의 그런 디지털 코어의 강화 방안이고요. 3단계는 실제 프로세스하고 데이터를 서로 섞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네. 그 디지털 코어에 이제 대입하는 단계죠. 요 1, 2, 3단계 형태가 있고요. 요게 다 이제 어느 코어는 1단계가 강한 코어도 있고요. 어느 코어는 뭐 2, 3단계의 포커싱이 된 코어도 있고 사실 좀 다릅니다. 예. 요즘 기업들은 1단계는 대부분 다 아마 이미 준비가 됐을 것 그렇죠. 같고. 많은 기업들이요. 네. 이제 EDI를 하고 ERP를 하면서 1단계는 대부분 많이 네.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은 서플라이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20%의 정보만, 물동량의 많이 20%에 있는 참여자의 정보만 알면 생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 현장을 딱 보시게 되면 생산은 세트예요. 세트란 얘기는 뭐 물동량이 많고 중요한 부품이 20%가 조달이 되더라도 나머지 80%의 그 작은 부품들이 하나가 오지 못하면 안 생산 불가. 결과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생산 불가이기 때문에 네. 그 생산 샵플로어 입장에서는 뭐 20%의 그 대단히 중요한 품목과 80%의 그 MRO성 자재라도 모든 게 다 같이 똑같은 품목이. 그러다 보니까 EDI로 커버리지를 하고 커넥티비티를 하는 20%의 고객뿐만 아니라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도 적절하게 그 온보드 시킬 수 있는 커넥티비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는 부분이 네. 이제 또 많이 또 필요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거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대부분 구매 그 회사에서는 일부러 이제 구매 포털이라는 형태로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런 네. 부분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로컬 프랙티스가 되는 구매 포털들은 국내 코리아 프랙티스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요. 아, 근데 해외 이제 거래처까지는 그쵸, 해외 거래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또 프랙티스하고 해당되는 또 인보이싱의 체계가 또 다르잖아요. 맞겠네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것들에 대해서 다 모디피케이션이 또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그렇죠.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곳들은 국내 전용의 포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맞습니다. 그런 뭔가 솔루션이 그렇죠. 필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내 더메스틱하게 발생한 로컬 비즈니스만 네. 봤을 때는 사실 국내에서 만들어진 포털만 갖고도 그렇죠. 커버가 될것 커버가 같아요. 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을 딱 시각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이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세법이나 프랙티스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는 랭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언어 이제 문제도 그렇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네. 그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이제 포탈을 꾸미거나 이제 개발하거나 만드는 사람이 네. 다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해당되는 언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중요한 펑셔널리티가 만들어졌으면 그 네. 펑셔널리티에 대해서 몇 개 언어로 또 컨버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네.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복잡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사는 내가 다 이제 마스터니까 네. 내 코어를 그 단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할게라고 해서 하는 게 S사 형태의 디지털 코어고요. 나머지 네. L사와 D사, 뭐 S사 같은 다른 S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용화된 네, 네, 네.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텍스트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좀 자신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는 이제 S사와 같은 디지털 코어가 아니라 저희는 범용 좀 더 넓은 범위에 네. 범위는 더 넓어요. 더 네. 넓은 범위에 이제 디지털 코어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거 이제 화면이 이제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코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큰 허브잖아요. 그 네. 허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거래 상대방인 뱅크, 컨트랙터, 커스터머, 디스트리뷰터, 서플라이어, 로지스틱 프로바이더, 에브리띵, whatever 누구든지 간에 다 같이 연계가 돼서 네. 전자적으로 문서를 전송할 수 있고 야. 포털을 통해서 네.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네. 이제 이러한 체계를 이미 다 저희가 상용 플랫폼으로 클럽화드화 시켜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미 다 레디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 가입과 동시에 네. 사용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 예. 각각의 뭐 모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만 네, 네. 구현하는 데에도 네.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렇죠,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각각의 모듈에도 전문화된 솔루션들이 다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뭔가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코어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예. 이런 나와 있는 다양한 모듈들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연계하다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예.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그걸 이미 다 끝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끝난 거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얘기는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투자 규모로만 말씀드리면 네. 대략 현재 화폐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근데 매년 리프레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네. 비용으로 한 150억 정도가 또 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거를 계속해서 네. 글로벌 고객들을 위해서 네, 네. 테크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러한 투자비와 테크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가 없는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상용 그러니까요. 솔루션을 하는 거고 그보다 뭐 적더라도 네. 내 회사의 중심적인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디지털 코어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제 뭐 S사나 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코어는 누구든지 간 어쨌든 중요한데 네. 오픈 텍스트는 이렇게 대용량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네.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